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력 기르기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할 소비자과 이해담입니다. 저는 최적의 등교 방법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와 마인드맵, 주차별 모듈 수행 일정과 평가 기준 및 항목, 프로그램 명세서, 세부 명세서와 그의 총합, 프로젝트 순서도와 흐름도 느낀 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왜 제가 최적의 등교 방법 찾기라는 주제를 선정했을까요? 저희 집은 학교와 6.8km로 거리는 짧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 차로는 15분 거리인데 버스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환승을 해야 하기에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 걸립니다. 등교에 어려움을 겪던 찰나 집에 남는 차 한 대가 생기게 되었고요. 프로젝트를 핑계 삼아 3주간 편하게 등교하고 싶어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입니다. 프로젝트명은 최적의 등교 방법 찾기이고요. 추진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책임자이고요. 전체 추진 일정은 3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발표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였고요. 산출물은 수행 계획서, 마인드맵, 프로그램 명세서, 순서도, 흐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 평가 및 피드백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마인드맵입니다. 등교 방법으로 자차를 이용할 것인가 아닌가 두 가지로 나눠 보았고요. 자차를 이용할 시에 주차를 학교 내 유료 주차장에 할 것인지, 학교 외 무료 주차장에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내 학생 무료 주차장에 주차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열실 수업인 저에게 학생 무료 주차장은 주차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번 프로젝트 수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차를 이용할 때에 각각 교내 주차장과 교외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버스와 택시 두 가지 이용 방법에 대해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주차별 모듈 수행 일정입니다. 교수님께서 첫 주차에 과제를 알려주셨지만 저는 중간고사가 다 와갈 때까지 과제에 대해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고로 중간고사가 끝날 때까지 주제를 선정하고자 계획을 세웠지만 중간고사 공부를 하며 계획보다 빠르게 과제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래서 6주차에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했고요. 8주차부터 11주차 총 4주간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12주차 때 결과 도출 및 분석을 할 수 있었고요. 13주차, 14주차 2주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했습니다. 계획은 일주일이었으나 생각보다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2주가 걸렸습니다. 발표 연습은 한 주만 진행하려고 했으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서 연습도 같이 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입니다. 등교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교 전까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 등교 시에 필요한 비용, 걸어야 하는 거리, 학업 능률 이렇게 5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등교 방법을 택시, 버스, 자차를 이용 시에 교내 주차와 교외 주차로 나누어 총 4가지의 항목을 세워보았습니다. 프로그램 명세서입니다. 소요시간 기준이 짧은 순서대로 20점, 15점, 10점, 5점, 1점 순으로 나누었고요. 나머지 평가 기준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배분하였습니다. 각 항목을 5가지 기준 중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카테고리별 세부 명세서입니다. 소요 시간에 대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요일별 큰 차이가 없으므로 택시 16분, 버스 1시간 이상, 교내 주차 19분, 교외 주차 29분으로 평균값을 고정값으로 하였습니다. 수면 시간은 12시에 잠드는 것을 기준으로 했지만 매일 1, 2분 정도의 오차가 있기에 택시 8시간 반, 버스 7시간, 교내 주차 8시간, 교외 주차 7시간 반으로 고정값을 세웠습니다. 비용은 편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택시와 자차를 이용할 때에는 매일 요금이 변동되었습니다. 이 또한 평균값을 고정값으로 하였습니다. 걸어가야 하는 거리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 알아본 결과입니다. 택시와 자차, 교내 주차는 걷는 거리가 없음으로 설정을 했고, 버스는 집에서 정류장으로 가는 거리와
충북대학교 정문에서 도서관까지 걸어가는 거리를 합판값으로 설정했습니다. 학업 능률은 설정값을 지정하기가 어려워 직접 수행한 값을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점수는 수행일마다 평가하여 평균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차로 등교 시 주유비는 매일 다르므로 5,500원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카테고리별 세부 명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행한 값을 표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카테고리별 세부 명세서 총합입니다. 택시 90점, 버스 38.6점, 교내 주차 76점, 교외 주차 66.6점입니다. 순서도입니다. 등교를 하려고 일어난 시간이 9시 이후에 기상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예스일 경우 택시 또는 자차를 이용했고요. 아닌 경우 버스를 탑니다. 택시 또는 자차를 이용할 시에 주머니 사정이 괜찮은가에 따라서 예스일 시에 택시를 타거나 교내 주차를 이용하고요. 주머니 사정이 괜찮지 않은 경우 자차를 이용할 시에 교외 주차를 이용합니다. 등교를 완료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흐름도입니다. 프로젝트 피드백입니다. 프로젝트 피드백은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점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실제 도착지는 충북대학교 도서관이 아닌 N14, N14, N20-1, 이 원이므로 걸어가야 하는 거리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후 1시 수업인 월요일은 가장 총점이 낮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아이러니가 있었고요. 수업 시간이 많은 수요일, 목요일과 그렇지 않은 다른 요일과 교내 주차를 했을 시 비용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자차와 교외 주차와 비용이 같은 학생무료 주차장은 배제하였는데요. 학생무료 주차장도 함께 고려했으면 더욱 유익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아쉬웠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저는 코딩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는데 피하지 말고 즐기자라고 마음먹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과제를 해내니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며 등교를 하니 주차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면 이번 컴사기 프로젝트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컴사기 프로젝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